한쌤과 떠나는 미술과 디자인 여행. 안녕하세요. 예술처럼 놀고 예술로 노는 예술 강사 한쌤입니다. 오늘은 출판 디자이너로의 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 상상을 주제로 한 책을 완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출판 디자인 2, 상상을 주제로 한 책 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책 표지 디자인과 기본 스토리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업을 할 내용은 글 속 스토리의 캐릭터를 창조하고 구체적인 스토리 완성과 함께 글에 맞는 그림을 넣고 레이아웃 디자인을 통해서 책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책의 가격이나 두께, 광고 등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릭터 창조, 즉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창조란 단순히 시각적 의미의 캐릭터 디자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 속 캐릭터의 성장 과정, 주변 캐릭터와의 관계, 성격과 취미 등 하나의 인격체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캐릭터 디자이너는 캐릭터를 만드는 신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나 소설 속 주인공의 캐릭터는 어떤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머 심슨. 인터넷에 나온 그의 자료를 살펴보면 그의 생일은 물론 직업, 가족관계,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이 마치 유명 연예인처럼 도표로 나와 있고요. 외모나 성격의 자세한 묘사는 물론 그의 유행어, 그의 명대사, 그의 주변 사람들 캐릭터까지 모두 자세히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머리 앤. 주인공의 성격은 만화영화 주제가에도 잘 나와 있죠.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머리 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간머리 앤,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여기서도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살펴보면 빨간머리앤의 주인공 앤셜리. 그녀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주근깨가 가득하며 삐쩍 마른 빨간머리의 고아소녀입니다. 또한 수다스럽지만 밝은 성격을 지녔고 글쓰기를 잘합니다. 초록지붕집 아주머니 마릴라. 그녀는 냉소적인 성격의 고지식한 독신 여성으로 나오지만 표현을 안 할 뿐 앤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릴라의 오빠 매튜 커스버트. 그는 과묵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스파이더맨. 본명은 피터 벤자민 파커로 현재 나이 20대 후반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의 신체적 특징이나 직업, 능력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파이더맨의 캐릭터 특징은 젊은 서민 히어로로 강한 의지, 책임감, 친밀함 같은 성격상 장점도 있지만 패닉, 불행, 외톨이, 소심함 같은 성격적 단점이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왕자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린 왕자는 순수하며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비행기 조종사가 있죠. 그는 이 소설에서 가장 중립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캐릭터로 도도하고 자존심이 강한 장미와 길들여지고 싶어하는 여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 내지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화면상의 자리 배치를 말하는데요. A안처럼 한 페이지당 그림과 글이 같이 있는 경우와 B처럼 그림이 양쪽 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경우, 그리고 C처럼 그림이 양쪽 페이지에 걸쳐져 있고 페이지 일부에 글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D처럼 한 페이지에 그림만 가득 찬 경우, 그리고 이처럼 한 페이지에 글이 가득 차고 구석 일부분에만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로 두 페이지를 다 사용하여 글과 그림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한 페이지당 글 하나에 맞는 그림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도
글에 맞는 그림이 여러 개, 그리고 일부분은 단락을 지어서 레이아웃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지에 글을 깨끗하게 쓰는 법을 알아볼까요? 맨 처음에 자를 이용해서 연필로 같은 간격의 줄을 그어줍니다. 그 후에 연필로 글을 쓰고 내용이 맞으면 그 다음 펜으로 마무리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에 따라 글을 맞춰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어서 레이아웃 전문 서적을 통해서 다양한 레이아웃 방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나 제목이 되는 글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목이 되는 글과 세부 글들의 레이아웃 방법입니다. 그림을 어떤 형태로 보여주고 글과 어떻게 배치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의 단락별 레이아웃 형태와 시각 이미지 표현 방법에 따라 다양한 구상이 가능합니다. 글과 그림의 레이아웃 형태와 표현 방법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이렇게 후가공이 들어간 입체 형태의 책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에 완성한 표지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면서 레이아웃과 표현 방법을 생각하며 책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책 제작.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에 만든 표지 디자인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책 줄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만들기. 영화에서는 이것을 시놉시스라고 하는데요. 시놉시스란 간단한 줄거리 또는 드라마의 개요를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을 소재로 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상을 소재로 한 책이나 영화도 살펴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자신이 생각한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줄거리로 옮기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줄로 요약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림하이라는 드라마를 예를 들면 최고의 명문 기린 예고에서 스타가 되기 위한 청소년들의 땀과 노력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큰 줄거리를 바탕으로 기승전결에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한 페이지 수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라이온 킹의 시놉시스를 참고로 살펴보고 각자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완성하기. 스토리 작업이 끝났다면 다음 사례 작품들을 참고로 살펴보고 켄트지를 접거나 재본하는 형식으로 책의 형태를 만든 후 디자인 작업을 거쳐 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작품 감상. 책 재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켄트지를 8등분 되도록 접은 후 가운데 두 칸을 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4절 켄트지를 4등분한 뒤 반씩 접어서 총 4장을 만들고 가운데 중심점을 맞춰 포갠 후 호치키스로 재본하여 완성합니다. 다들 멋지게 완성했나요? 책 제작 외에 판매를 위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마케팅. 책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독자가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중요합니다. 예상 독자에 맞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출판 디자인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2번에 걸친 출판 디자이너로의 여행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여행은 어떤 주제로 떠날까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